영화가 시작되면 우리는 서로 다른 범죄로 체포된 3명의 청소년 범죄자를 만납니다. 16세의 데이비스는 마약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15세의 엔젤은 폭행 및 자동차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7세의 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른 소년원에서 교정시설 직원과의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에놀라 베일 소년원으로 이송됩니다. 이는 시스템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소년원 중 하나입니다. 그 후소년원 소장인 샌즈 교도소장이 나옵니다. 그는 소년들의 초기 수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는 즉시 엄격한 규칙으로 그들 각자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하며 엄격하게 보입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부치에게 있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성향과 다른 시설에서 교도관을 다치게 한 이전 범죄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소년들에게 석방 기회를 얻기 위해 따라야 할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후소년원 교도관이자 유닛 감독인 구디어 교도관이 등장합니다. 그는 소년들을 지정된 유닛으로 안내합니다. 그는 그들이 교정시설에서 좋은 행동을 보여 조기 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그는 재소자들에 대한 계급 시스템 개요를 제공하며 레벨 1이 시작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레벨 2로 올라가려면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보인 재소자에게 부여되는 신뢰자, 스테이터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뢰자들은 검은색 폴로 티셔츠로 구별됩니다. 구디어 교도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별 유닛에 배치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재소자들은 독특한 주황색 수트로 구별됩니다. 그는 정기적인 평가가 재소자가 변화를 원하는지 아니면 오랜 기간 시설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궁극적으로 교도관은 소년들에게 규칙을 준수하고 조용히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나중에 식당에서 재소자이자 신뢰받는 인물인 뱅크스가 부치의 손에 뜨거운 콩을 고의로 떨어뜨린다. 그는 동료 재소자 맥스 맞은편에 앉으러 간다. 맥스는 그의 상처를 보고 그에게 그런 폭력을 무시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부치에게 이 시설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저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결국 폭력배들이 흥미를 잃고 그를 무시할 것이라고 보장한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재소자들에게 시설 전체의 청소 업무가 배정된다. 뱅크스와 그의 친구들, 루니와 에커슬리가 새로운 재소자 데이비스를 목표로 잡는다. 그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그를 위협하고 괴롭혀 새 부츠를 포기하게 만든다. 결국 데이비스는 낡은 부츠만 남게 되어 그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 잠시 후 구디어 교도관이 부치가 청소 업무 중 비몽사몽 추럭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하라고 명령한다. 그가 떠나자 뱅크스와 그의 친구들이 부치를 조롱하며 위층에서 그에게 침을 뱉기 시작한다. 멀리서 그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교도관은 부치에게 다시 일하라고 명령한다. 다행히 이로 인해 폭력배들이 그를 무시하게 된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날 밤 기숙사에서는 뱅크스는 그의 동료들을 깨우고 부치의 침대로 다가간다. 그들의 힘을 과시하며 세 사람은 부치의 입을 막고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그의 침대에 끔찍한 상태로 남겨두고 간다. 다음 날 아침, 구디어 교도관이 부치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고 그 원인에 대해 질문한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이름도 밝히지 않고 단순히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교도관은 그의 설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한다. 나중에 구디어 교도관이 부치를 샌즈 교도소장에게 데려가 그의 부상에 대해 질문한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공격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그 결과 독거실로 격리된다. 그동안 데이비스가 혼자 있을 때 뱅크스와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와 코카인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한다. 그는 주저없이 한 모금을 흡입한다. 그러나 그는 이 약물이 그가 경험한 것과는 다름을 깨닫게 된다. 뱅크스는 이 약물이 순수하기 때문에 강하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곧 데이비스는 졸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눈을 감을 수 없게 만드는 낯선 황홀경을 경험한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듯 보이는데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은 곧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그가 숨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 낙서를 하기도 한다. 결국 그들은 데이비스가 이해할 수 없는 물질의 영향으로 패닉에 빠지자 기숙사에서 물러난다. 잠시 후 구디어 교도관이 그가 문을 향해 기어가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즉시 데이비스를 샤워실로 안내하고 그가 구토를 유도하여 체내에서 해로운 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용액을 준다. 그가 정리하는 것을 도와준 후 교도관은 그를 독거실로 옮긴다.
그곳에서 그는 약물의 영향에서 회복하는 동안 격리되고 안전을 위해 감시받을 수 있다. 감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남용이 명백해지며 심리적 폭력과 공포가 이 시설에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날 데이비스와 부치는 모두 독방에서 풀려난다. 재소자들이 공동 공간에 모이자 일부는 TV를 보고 다른 이들은 방 반대편에서 탁구 게임을 한다. 그러나 상황은 루니와 에커슬리가 데이비스에게 경멸적인 발화를 시작하면서 급속히 악화된다. 심지어 그에게 테니스 라켓을 던지기까지 한다. 괴롭힘에 지친 데이비스는 스스로를 방어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가 더 나아가 행동하기도 전에 부치가 방에 들어오고 즉시 루니에게 눌러왔던 분노를 쏟아낸다. 그는 그들의 고통을 주도한 뱅크스를 찾으러 나선다. 데이비스도 그와 함께하며 부치가 괴롭히는 놈과 대치하는 동안 복도에서 망을 본다. 그 후 부치는 뱅크스를 위해 최악의 상황을 남겨두고 화장실에서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한다. 기회를 잡은 데이비스는 부치를 챙기고 두 사람은 조용히 기숙사로 돌아간다. 뱅크스와 그의 무리가 다친 것을 발견한 구디어 교도관은 그들에게 공격자에 대해 질문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그는 부치가 공격의 배후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한 복수를 노리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구디어 교도관이 기숙사에서 부치에게 접근해 보복한 것에 대해 꾸짖는다.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기만족적인 태도에 점점 더 불만을 느끼면서 교도관은 그와 싸움을 붙인다. 눈에 띄게 분노로 끓어오르지만 부치는 그의 분노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며 그를 놀라게 한다. 그 후 데이비스의 어머니가 시설을 방문한다. 그러나 그는 시설에 있는 몇 일 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공유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지 않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린다. 그로 인해 그녀의 아들이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행동에서 위안을 찾는 대신 데이비스는 분노하게 되어 면회실을 급히 떠난다. 마찬가지로 엔젤의 아버지가 그를 방문해 가족이 그리워한다고 말한다. 위안을 느끼기보다는 그는 가족이 자신을 시설에서 석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불만을 느낀다. 그날 나중에 부치와 여러 다른 재소자들이 시설 내에서 분노관리 수업에 참여한다. 프랭크라는 이름의 재소자가 다른 수감자와 신체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긴장이 고조된다. 이로 인해 교정시설 직원들이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치닫기 전에 개입하게 된다. 다음 며칠 동안 부치는 뱅크스와의 대결 이후 재소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립한다. 그는 데이비스, 엔젤, 맥스를 포함한 자신의 무리를 형성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며 다른 폭력적인 재소자들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한다. 며칠 후 구디어 교도관이 부치를 소년원 소장과 만나게 데려가고 그곳에서 그가 이전에 다친 교도관에 대한 조사에 중요한 소식을 받는다. 10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들의 아이들도 같은 교도관에 의해 구타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실은 부치의 사건을 정당방위로 만들며 그의 혐의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소장은 부치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좋은 행동을 유지하는 한 당국이 청원협약을 지키고 그가 교도관을 구타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알린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어떤 위반 행위는 청원의 철회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치는 성인시설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의 19세 생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소장은 부치에게 소년원 내에서와 밖으로 나간 후에도 긍정적인 선택을 하라고 격려한다. 소년원에 있는 동안과 외부 세계로 방출된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식당에서 해롤드라는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에게 잔인한 칼 공격을 감행한다. 교정시설 직원들이 개입하지만 공격자를 붙잡는 데 실패한다. 그 사이에 부치는 홀에 있는 다른 재소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 공격의 지시를 했다고 의심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해당 재소자와 대면하고 그를 목졸라 죽인다. 그런 다음 그는 이전에 목표로 삼았던 남자에게 다시는 손을 대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떠난다. 그 사이에 구디어 교도관은 샌드 교도관에게 휴가 요청서를 제출한다. 그의 딸 생일을 위해 소장에게. 그러나 그의 요청은 거부된다. 그는 유닛 감독으로서의 책임을 상기받고 개인적인 문제보다 시설의 운영 필요를 우선시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후 부치와 그의 친구들이 페인팅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구디어 교도관은 거부된 휴가 요청에 대해 아내와 격렬한 논쟁을 벌인다. 엔젤은 농담으로 그들의 시설 교사의 음란한 그림을 그린다. 브릭스 씨, 저속한 그림을 발견한 구디어 교도관은 화가 나서 엔젤에게 다가간다. 엔젤이 그 행위를 인정하지만 교도관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다. 부치와 데이비스가 개입하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친구를 공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순간의 열기에 구디어 교도관은 엔젤을 벽에 던져서 그의 머리가 파이프에 부딪힌다. 불쌍한 아이는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고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부른다. 그들은 곧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머리 뒤쪽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본다. 엔젤에 대한 잔인한 폭행에 분노한 부치는 구디어 교도관에게 보복하려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도 전에 다른 교도관들이 개입하여 재소자들을 제압한다. 상황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갈등에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친구의 상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다. 혼란이 발생하면서 구디어 교도관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명백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교도관들은 공격성으로 알려진 부치를 지목하고 그를 독거실에 가두고 동시에 엔젤은 긴급 치료를 받기 위해 급히 이송된다. 그 사이 다른 재소자들은 우려하며 이를 지켜본다. 부치의 부재를 이용하여 루니와 에커슬리는 데이비스에 대한 복수를 할 기회를 잡는다. 그들은 세탁실에서 그를 찾아 냉혹한 구타를 가한다. 공격은 그들이 그를 폭력적으로 성폭행한 후 마침내 떠나기 전까지 격화된다. 잠시 후 다른 재소자가 그 현장에 마주친다. 그의 공포스럽고 걱정스러운 표정은 데이비스의 트라우마 상태의 심각성을 전달한다. 다른 곳에서는 구디어 교도관은 병원에 전화하여 엔젤의 상태를 문의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엔젤은 불행히도 2시간 전에 사망했다. 다음 날 아침 부치는 독거실에서 풀려나 식당으로 가고 데이비스는 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려 하지만 그가 마음을 닫고 있다. 그날 밤 데이비스는 어머니에게 연락하기 위해 전화 사용 허가를 요청한다. 그러나 근무 중인 교도관은 그의 요청을 거부한다. 그의 끈질긴 간청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은 그가 집이 그리워한다고 생각하고 아침까지 전화를 기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력감을 느끼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데이비스는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 안타깝게도 손목을 그어 생을 마친다. 엔젤과 데이비스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후 재소자들은 아침 식사 중에 항의의 일환으로 단식 농성을 시작하기 위해 단결한다. 갑자기 프랭크가 이끄는 재소자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된다. 죽어라 며 그들의 집단 슬픔을 표현한다. 갑자기 부치는 분노를 잃고 의자 하나를 벽에 던진다.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교도소 폭동이 촉발된다. 폭동은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에게 돌변하면서 빠르게 확대되고 그들의 억눌린 불만이 터져나온다. 부치는 루니를 겨냥해 친구의 구타에 대한 복수로 무자비하게 그를 공격한다. 혼란 속에서 교도관들은 잠시 후퇴했다가 폭동 진압 장비를 갖추고 돌아온다. 최루가스와 고무탄으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무장한 교도관들. 소란 속에서 부치는 탈출할 기회를 잡고 여러 문을 뚫고 나가 결국 바깥들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의 자유에 대한 경험은 짧게 끝나고 교도관들이 신속하게 그를 붙잡아 탈출을 막기 위해 그의 다리를 부러뜨린다. 부치는 무자비하게 구타당하고 건물 안으로 끌려가며 영화는 끝난다.